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포커스 8강은 이제 마지막 때 미국이 맞이하는 도전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국이 맞이하는 도전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제목이 잘 맞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내용은 미국이 이제 몰락한다는 내용인데, 지금 뭐 이렇게 미국이 워낙 강대국이어서 이렇게 몰락이라는 단어라든가 이런 거는 이렇게 좀 부적절한 것 같네요. 하여튼 그 도전, 미국이 이렇게 맞이하는 도전, 그러나 결국에는 그 결과는 몰락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대단했었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 18세기 중엽에 이렇게 건국이 돼가지고 그 저기에요, 19세기를 거쳐가지고 20세기에 이제 절정이었잖아요. 20세기 한 중반만 하더라도 세계 그 GDP의 한 반을 미국이 생산해냈잖아요. 그잖아요. 세계 GDP에. 그러다가 이제 점점 GDP 양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세계 최강대국으로서의 그 유일 패권 국가로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그러한 자리를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할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다 잘 알다시피 이제 기독교의 확산이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이제 지키는 것이 미국의 어떤 역할과 미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모범적인 나라였죠, 지금까지는.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버팀목이었다. 물론 많은 부작용이라든가 많은 뭐 어두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미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망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그렇죠. 근데 이제 위 목표 수단으로서 이러한 어떤 목표를 이루는 수단으로서 이제 그 미국은 그 독립 정신, 그 다음에 개척 정신으로 대표되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세계 인재가 다 이렇게 미국을 향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영입이 됐다, 유입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자 어떤 세계의 인재들이 이렇게 유입됨으로써 이렇게 만든 그러한 나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도 갈 데 없었던 그 유럽 중심으로 있었던 유대인들도 20세기 초반에 전반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오면서 미국 문명이 더 이렇게 강대국이 되는데 기여를 했죠. 그렇죠. 미국이. 그렇죠.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달러가 이제 기축 통화가 이제 그 미 달러가 이렇게 되면서 그 패권을 계속 유지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러한 어떤 것들을 실현하는데 하나의 그 수단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이제 군사력으로도 이제 세계 최강의 군사력으로 이러한 것들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붕괴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이제 미국은 이제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이제 무너진다라고 붕괴된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성경 예언을 이렇게 중심으로 볼 때는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그 주인공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열불의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불의 제국은 지중해에서 후로마 제국, 10개국 연합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그 나라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보면은 주인공으로서의 제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권의 축은 그러기 때문에 미국에서 마지막 때 이 시점에 있어서 미국에서 후로마 제국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후로마 제국도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고, 또 그리고 미국이 워낙 그 유일 패권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사실 예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성경 예언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생각하기 힘든, 그러한 미국이 몰락한다는 거는 이제 생각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성경을 신뢰할 때에 이러한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렇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마지막 때 그 10개국 연합 후 로마 제국의 자리를 물려줘야 할
그러한 운명에 있고, 제국은 제국과 제국이 이렇게 교체될 때는 그렇게 순순히 물러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미국이 어떤 다른 나라에 의해서 붕괴된다라기보다는 스스로 무너지고 또한 여러 자연재해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먼저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임박기에 있어서 지금 무너지는 아메리칸 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무너지는 거는 아메리칸 정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물질적인 부분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메리칸 정신이 지금까지 지탱해 왔던 미국을 미국답게 했던 그 아메리칸 정신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너지고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이 무너지고 있고 자유의 정신이 무너지고 있고 또 독립의 정신, 어떤 개척 정신이 있잖아요. 그러한 정신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PC 이제 위선 좌파들이 이제 득세하게 되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계 글로벌리스트 중심이기 때문에 어떤 그 편견을 깨야 된다, 인종 차별을 깨야 한다 그러한 어떤 그 명목으로 이제 미국을 난장판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뭐예요? 도전과 개척 정신이 아닌 한탕주의가 이제 그 팽배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도 이제는. 그래서 이제 요 도전과 개척 정신하고 한탕주의가 이제 비슷하게 보이지만 땀과 노력을 통한 정당한 대가냐. 이거 도전과 개척 정신은 그 땀과 노력의 결과 아니에요. 정당한 대가. 근데 물질 만능주의에 입각한 요행과 이제 불로소득이 이제 한탕주의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그 리만 그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은 2009년에 있었던 그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의 어떤 금융 자본 놀이라 그럴까 그런 세계를 이렇게 요행과 불로소득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강탈이라든가 이렇게 미국이 이러한 데 이제 앞장서면서 이제 더욱더 자본주의도 이제 막장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재가 아닌 인재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미국이 아닌 불법 체류자들 그리고 범죄자들 그리고 난민들 이러한 난민들의 천국이 점점 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렇게 정신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또한 그렇죠. 기축통화의 주의도 이제 같이 남용 이것도 같이 정신이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무분별한 이제 과소비하고 소비 욕구를 못 따라가는 어떤 생산성, 그죠? 그리고 이제 세계 제국가들의 노력을 기축통화라는 이름으로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신용을 바탕으로 물론 그렇게 아직까지도 뭐 달라는 그런 어떤 그 힘을 강하게 발휘하고 있지만 결국 그 미국인들이 지고 있는 그러한 빚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진다. 그것이 빚이 이렇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빚은 반드시 그 개인에게건 이제 국가에게건 반드시 어떠한 결국 그러한 결과로 이어진다. 극단적인 결과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부시 행정부의 그런 또 오만이 또 이렇게 그 중동 개입에 있어서 큰 이제 역할을 했다. 미국이 스스로 이제 중동 지역에 민주주의를 심겠다고 오만에 입각한 과도한 개입을 했다. 그러니까 지역의 제도와 문화는 그 역사 속에서 형성된 것이고 역사와 인간에 대한 통찰이 없이 자신이 가진 제도를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도 이제 그 각각의 그 환경에 따라서 그것이 좀 꽃피울 수가 있고 그것이 다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제도를 이제 무조건 이식하려는 태도 그리고 미국에 대한 이러한 태도 그러니까 이러한 이식하려는 태도는 미국에 대한 이제 중동 지역의 반감만 이렇게 더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는 중동 지역 자신의 모순을 이제 중동의
중동 이슬람이 어떤 자신이 해결해야 될 자신으로부터 나온 모습을 미국에 전가시키는 책임 전가의 양상으로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만들어도 될 그러한 적을 이제 미국 스스로 이렇게 만들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결과가 뭐 아프가니스탄 철군이라고 할 수 있고 곧바로 이어지는 이제 탈레반의 어떤 복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이제 후배 중에 이제 미국 전문가가 있는데 제가 미국 전문가 후배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불법 이민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조금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 이민자 문제가 미국에 있어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요 불법 이민자를 이용하려는 정치권이 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민주당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그 좌파 극단 좌파 세력들은 이제 요 표를 요 불법 이민자에 대한 표 그리고 글로벌리즘에 입각한 이제 그 인종 차별 반대 이러한 어떤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해서 불법 이민자에 이렇게 이번 코로나 이제 그 상황 속에서도 자국민보다도 더 많은 이제 돈과 혜택을 이렇게 주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자국민이 오히려 역차별 받는 그러한 이제 그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불법 이민자가 이제 미국에 이제 미치는 영향이 먼저 선거권으로 이제 그것이 곧 또 불법 선거로도 이어지고 그다음에 합법 선거라 하더라도 그 불법 이민자들은 다 민주당을 또 이렇게 찍을 거기 때문에 점점점 그 사회주의 그, 그 어떤 그 지향 세력들에 의한 그러한 어떤 그 정권의 지속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꽃 선거제도 또한 이제 미국에서 무너졌다. 그래서 이제 지난 대선은 굉장히 투명하지 않았다. 굉장히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잘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있고 그렇지만 이제 뭐 물론 아직까지 어떤 마가 세력이라든가 어떤 뭐 미국의 어떤 기독교가 아직까지는 또 그 남아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버티고 있지만 이렇게 그 힘도 코로나를 통해서 굉장히 한층 더 이제 이렇게 약화되고 그 어떠한 그 요 기독교 세력도 별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모습만 이렇게 드러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군사력은 이제 맨 나중에 이제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지금의 군사력이 뭐 제가 말할 필요는 없겠죠. 뭐 군사력이 그 천조라 그래서 천조국이라 그러잖아요. 군사력 그 연 군사비가 천조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50조잖아요. 50조기 때문에 20배가 더 많은 그런 이제 연간. 그래서 전 세계 연 쓰는 비용이 한 그 38%, 한 40%에 가까인 비용을 우리가 쓴다. 군사력에 지출한다. 그러니까 우리 비용은 50조라고 한다면 한 2.4% 정도, 2.5% 정도를 쓰고 있다라고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미국 혼자 지금 세계 모든 나라를 상대해서 이길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군력과 이제 공군력에 있어서는 뭐 그 저기죠 어떤 뭐 타의 투종을 불허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미국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세력들이 이렇게 싸운다고 할 때 뭐 이렇게 해군과 공군력이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그 미국이 이렇게 이긴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또 육군 이제 1,400만 그러니까 140만 명 정도 되는 이제 육군이 전 세계를 또 하나하나 장악하는 데는 또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장악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 미국이 그 초토화되고 이러한 군사력이 무너져야지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해서도 적그리스도 제국을 건설하기 때문에 군사력은 나중에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이 가장 이제
조만간 닥칠 가장 큰 위협은 어떤 거냐면 남부 국경으로 밀수입되어 들어오게 될 소형 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나라가 미국과 뭐 전쟁을 지금 치러서 이렇게 이길 나라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니 그 소형 핵이 이제 그 남부 국경 중심으로 해가지고 들어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루트는 결국에는 마약 루트일 수밖에 없다. 마약이 지금 요 남북 국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미국에 들어오는데 그 길로 이제 소형핵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과격 이슬람 종말론자에 의한 핵 테러는 상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중국, 이란의 지도하에 지금 뭐 당장은 뭐 이러한 일은 없겠지만은 미국이 지금 러시아가 볼 때 이제 그 계속 그 우크라이나를 미국이 지원하고 이럴 때 그리고 이제 중국은 어때요? 미국과의 어떤 무역 전쟁 가운데 있고 패권 전쟁 가운데 있고 또 이란은 어떤 그 이슬람 어떤 그 종말론의 어떤 저게 아니에요. 해가 아니에요. 지금 이러한 러시아, 중국, 이란이 공동으로 지금 물리쳐야 될 적으로 미국을 이제 상정하고 있을 때 그렇지만 다 합쳐도 미국을 이기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슬람 세력을 이용한 자살 폭탄 테러 이것을 이제 활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도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것은 더 이상 이제 공상이 아니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생각은 공상이었는데 지금의 이란의 어떤 핵개발 속도라든가 중국과 미국의 관계라든가 지금 러시아가 지금 서방 세력이 계속 우크라이나에 이제 그 군사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지금 굉장히 이제 그 감정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미국의 그러한 것을 이들을 이제 그 자산 폭발하도 그 테러하도록 이제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상이 아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제 가정한다면 또 미국 자신의 소형 핵으로도 동시다발적으로 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너무나 많은 이슬람의 그 사람들을 이제 행정부 내에 요직에 또 국방부에도 많이 이제 그 침투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정식 여러 가지 요직을 주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미국 자신의 소형핵도 마지막 때에 쓰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으디를 열망하는 미국 내 무슬림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이러한 테러는 꼭 외부에서 세력뿐만 아니라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에 이렇게 그 소형핵 테러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5, 6년 후에 그 상황을 이제 좀 예측해 보고 그러면은 5, 6년 후부터는 언제든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러시아, 중국, 이란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타임라인별 미국의 힘 약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지금 강력한 이제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외부에서의 어떤 충격이라기보다는 마지막 내부적으로 무너지게 되는데 또 마지막 때 전반기 초반에 전반기가 있다면 여기가 전반기입니다. 마지막 때 전반기 3년 반이라고 할 때에 여기는 이제 저기 후반기죠 이때는. 근데 이때에 이제 여기 전반기 중에서도 요 전반기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 등의 인적 재해에 의해서 세계가 혼란을 겪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때에 이 전반기에 있어서 또 그 전반기는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 또 전염병과 전쟁 해가지고 넷째 이내는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또 이렇게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때 미국도 많이 이제 죽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전반기 중반 이후로부터는 여기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전반기 중에 또 전반기는 이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전쟁, 전염병, 기근이고 전반기 중에서 이렇게 이 부분, 그러니까
그 나팔제 여섯째 인부터 해가지고 나팔 1번부터 다섯째 나팔까지 이 부분 전반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연재해 중심으로 미국이 타격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나팔이 뭐예요? 첫째 나팔이 그 지구 3분의 1이 불타고, 또 둘째 나팔이 그 해양 그 바다의 3분의 1이 무너지고 하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 미국도 엄청나게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인부터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다섯째 인까지는 이제 그 인적 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아주 저기 이것을 하나님의 마지막 때로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여섯째 인부터는 이거는 그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소행성들이 떨어지고 막 그 지구가 막 그 지축 그 뭐라 그럴까 막 이렇게 흔들리고 하는 엄청난 지진과 재해가 있기 때문에 여섯째에는 사람들이 다 인식하거든요. 이때도 미국은 엄청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첫째부터 여섯째 나팔까지. 그래서 이제 여섯째 나팔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에게 하루에 이제 제압당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예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계시록 9장에 이렇게 여섯째 나팔이 여기 그 중간 전쟁 그 적그리스도가 그 후 3년 반을 시작하는 요때 여섯째 나팔 요 전쟁에서 세계를 다 장악하는 전쟁이잖아요, 하루에. 그렇기 때문에 전 3년 반 동안 미국이 그 만신창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루에 제압을 당할 정도면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 내 요 부분은 제가 다음 주 이제 저기 그 핵심 마지막 때 강의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요 여섯째 나팔 전쟁에 대해서 주제니까 그때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내 적그리스도 동조 세력이 확장된다. 그러니까 즉 PC 위선 세력과 이제 이슬람 세력, 그리고 난민 등 사회주의 지향 세력 등 세 세력이, 사회주의 세력, 이슬람 세력, 또 그 다음에 글로벌 이런 위선 세력 있잖아요. PC 요 세력들이 다 이제 적그리스도의 동조 세력으로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장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전 3년 반 이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 중남미 등에서의 불법 이민 입국자들이 미국을 완전 잠식한 상태가 되는 것이 또한 전반기 그 중반 이후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 전반기 초반에는 전쟁, 전염병, 기근에 의한 재해, 인적 재해, 그러니까 중국과 이렇게 어떤 동북아 전쟁 등 이런 것에 의해서 미국이 타격을 받고 이제 전반기 중반 이후는 이렇게 자연재해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여섯째인부터 다섯째 나팔 재앙까지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섯째 나팔 때 미국이 완전히 그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하루 만에 제압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무너진다는 것은 사실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목에서도 제가 미국의 몰락이라고 적지를 못하고 미국의 도전이라고 이렇게 미국의 어떤 도전이라고 적었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은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마지막 때 프로그램이 이렇게 작동하게 될 때 이렇게 지금 마지막 때 프로그램이 이제 때가 된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징조들 이제 여러 가지 징조들로 이제 파악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것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이제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미국의 정신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그 하드웨어는 이제 견고할지라도 소프트웨어, 미국의 정신이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기독교도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제 거의 다 이제
무너지고 있고 이제 존 메가더 이제 목사님 정도만 기독교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그리고 이제 아까 위에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때 특별히 전 3년 반 시기에 전 3년 반 이제 미국은 난장판이 될 것이다. 불법 난민, 천지, 폭동 등 사회 혼란과 전쟁에 참여 그리고 자연재해 등으로 기존의 인프라 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온 세상에 이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이 마지막 때에 세계 단일 정부 세력 등의 이제 헤게모니 이제 넘어가게 된다. 미국에 있어서 세계 단일 정부 세력들이 이제 세계모니를 장악해서 적그리스도 제국에 충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